이 이야기는 제보자의 지인이신 경수 씨께서 가명입니다. 네. 경수 씨께서 대학을 갓 졸업하셨을 때 겪으신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대충 12년에서 13년 정도 전 일입니다. 경수를 잘 아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술자리 같은 곳에서 귀동냥을 하게 됐거든요. 저 스스로는 오컬트 같은 걸 믿지는 않는데 듣다 보니 꽤 재밌는 이야기 같아서 남들하고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경수 씨의 나이는 25이었고요. 게다가 진작에 군대도 다녀왔겠다, 대학도 졸업했겠다, 또 집안 사정도 여유롭고. 네. 자, 그러던 어느 날에 네. 경수 씨가 갑자기 어. 여행이 가고 싶어지더랍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어. 부모님께 한번 여쭤봤다고 해요. 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경수 씨는 너무 화가 났더랍니다. 아, 그럴 수 있다고 네. 봐요. 자, 그렇게 경수 씨는 2달 동안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재밌었겠다. 그때까지는 너무 좋았죠. 어. 사진으로만 봤던 관광지, 예. 맛집, 마침 예. 좋아. 그래서 아주 신나게 그냥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쵸. 맞아. 이 여행도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고 아.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수 씨는 싸구려 모텔에 처박혀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 이왕이면 내가 취직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어허. 느긋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막상 부딪혀 보니까 취업은커녕 뭐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는 사이에 또 이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집을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야, 우리 꽤 버텼네. 예. 그러게 500 가지고. 그 사이에 경수 씨는 아예 노숙자가 돼버리고 막 에? 어느 날 야. 이 뭘 또 잘못 먹게 된 건지 아니면 노숙 생활이 너무 길어지면서 몸이 망가져 버린 건지 몸살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야. 당연히 나지. 아픈 몸을 웅크리고 간신히 눈을 붙였는데 네. 이상하게 자꾸 자매만 들려고 하면 귀에 계속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것도 뭔가 잔뜩 물고 말하는 것처럼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누군가 위장을 막 쥐어 짜내는 것처럼 허기가 밀려오더랍니다. 그럴 수 있지. 또 반대로는 운 좋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잠이 든 날에도 네.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다시 토를 하게 되고 아하. 또다시 허기는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흘쯤이 지났을 무렵 이번엔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제목 기억하세요? 예. 말경날강. 이거 저거 아니에요? 그 제사 지낼 때 그 녹그릇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그거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네요. 경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더라 하다가 이렇게 꿈에서 깨기 일쑤였는데요. 그러기를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하던 무렵에 꿈속에서 이번에야말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찾겠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공간에서 누군가 보이게 됐는데요. 네. 생전에 경수 씨 외할머니는 네.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인자한 분이셨답니다. 네. 그런데 이 꿈에서 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난리를 피우셨대요. 핏발이 선 눈으로 팔다리를 사방으로 휘젓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데요. 그러다가 경수 씨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 험한 말들을 내뱉으시면서
당장이라도 해칠 것처럼 다가왔다고 합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아주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것 같다는 예감도 확 들었고요. 그래서 곧장 집에 있는 자신의 형에게 연락을 해서 학비를 조금 지원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예. 경수 씨가 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네. 1년 넘어서. 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별말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오. 응? 왜지? 대신 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되뇌이셨다고 해요. 예. 아휴, 다행이다. 참 다행이야. 집에 돌아온 경수 씨는 일단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열심히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왔군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나올 것 같아. 자, 어느 날 어머니께서 경수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더래요. 아, 뭐가 있구나. 속 얘기라면 어떤 얘기를 털어놓으신 거예요? 이 경수 씨가 사라졌을 때 어머니께서는 경수 씨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아하.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부모 네네. 입장에서. 그러던 어느 날 자, 어머니께서 길에서 이상한 일을 겪으시게 됩니다. 뭘까? 이상하네. 이 순간 깨름칙한 느낌이 들었던 어머니께서는 옆으로 몇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걸으셨는데 그러자 그 여자가 어머니를 탁 잡으시더니 예. 다짜고짜 이러는 거예요. 니네 집 나간 아들 죽었어. 아주 진작에 죽었어. 왜 그래? 그런 말을 해?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무서워. 들었잖아요. 경수 씨 어머니는 화가 나서 화가 나지. 아니 무슨 소리 하시냐고 예. 우리 아들이 왜 죽냐고 막 어. 따지셨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 아유, 불쌍타 불쌍해. 집 나가고선 일주일도 못 가 죽었는데 애미가 그것도 모르네. 아이고. 진짜 뭐 던질 뻔했습니다. 너무하네. 순간 너무 몰입해가지고 예. 아니 그 사람이 뭔데 그니까. 그렇게 악담을 해요? 너무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예. 이 경수 씨 어머니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아니 상황을 갖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직시하고 있잖아요. 네. 집 나가가지고 엄마는 애타게 지금 맞다.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찾고 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예.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순간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아들 집 나간 걸 어떻게 알았지? 어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름 너무 끼치는데 혹시 그러니까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말만 하더랍니다. 또 뭐라고? 집 나가 객사하고 지 길에 밥도 못 먹어서 쫄쫄 굶으니까 저승에서도 괴로워서 엉엉 우는구나.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처음에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예, 뭐 했다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게 한 번 들은 이상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의 마음에 아이고. 아들이 죽어서도 밥을 굶고 다닌다는데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랍니다. 네, 예. 자, 그런 어머니의 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예. 그날 밤 경수 씨 어머니의 꿈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꿈에서 밥상을 뒤엎으시면서 난리를 치셨답니다.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리셨는데 예. 이 일이 너무 깨름칙했던 어머니께서는 그렇지. 이제 절에 가서 네. 스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답니다. 예. 그랬더니 스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네. 앞으로 절대로 어. 밥 차리지 마시라. 아. 그러다 큰일 난다. 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자식이 밥을 굶는다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밥을 차려주고 싶잖아요.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스님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네네네. 예. 경수 씨 어머니 앞에 나타나서 어. 아들이 죽었다고 말했던 여자가 이상한 있었잖아요. 여자. 네네네. 그 여자가 귀신이었다고. 어머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네네네. 스님의 말에 의하면 이 귀신은 아주 오래전에 죽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도가 트는
그런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기가 허해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네. 혼을 빼앗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앉는다고 하네요. 어머 웬일이야. 그리고 그 외할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셨던 게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결국 밥을 갖다 제사상 차리지 못하게 하고. 맞아, 네. 맞아. 또 경수 씨도 집에 돌아오게 하고 하는. 그렇죠. 스님이 해주신 얘기를 종합해보면 아무래도 할머니가 아끼던 손주를 지키려고 하신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수 씨는 예. 그제서야 꿈에서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경수 씨의 귓가에 울려 퍼지던 네. 왈강달강하던 소리. 예. 그건 평소에 집에서 쓰던 노쇠 제기가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던 겁니다. 제가 또 할머니랑 또 같이 이제 오랫동안 할머니 손에 자라왔다 보니까 맞아. 아, 그래요? 문득 또 아직은 물론 살아계시지만 할머니 생각이 갑자기 또 확 나네요. 나고 싶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저도 진짜. 우리 외할머니 늘 그 꽃감을 저한테만 말려서 주셨던 외할머니 생각나는데, 자, 이번 사연은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의 그 감동까지도 선사해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